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케이스 베이스드 어프로치 디 MRI 동영상 시리즈 마지막 7번째인 동영상이고 그 외에 그런 여러 가지 패솔로지 컨디션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오스테오콘드라 디펙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스테오콘드라 디펙트가 있을 때 그것의 원인으로는 정말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어큐 오스테오콘드라 프랙처가 있다든지 아니면 서브콘드라 인서피션시 프랙처에 의해서 그런 아티클 서페이스가 디프레션 됐다든지 아니면 AVN이 있다든지 아니면 OCD가 있다든지 아니면 오스테오 아스라이티스가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오스테오콘드라 디펙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 몇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런 트라우마에 의한 서브콘드랄 프랙처, 이렇게 서브콘드랄 프랙처와 오스테오콘드랄 프랙처의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서브콘드랄 프랙처는 말 그대로 서브콘드랄에 그런 프랙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프랙처 라인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것은 ACL 그런 테어에 의해서 라테랄 페모럴 콘다일과 라테랄 티비아 플라투에 본 컨투전이 있으면서 그와 동시에 라테랄 페모럴 콘다일의 서브콘드랄 프랙처에 의해서 이렇게 이레귤러한 다크 시그널의 라인이 프랙처 라인이 보이게 됩니다. 이 환자 그와 동시에 이렇게 MCL의 스프레인도 같이 동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서브콘드랄 프랙처가 있다고 한다면 언더라잉하게 본의 어떤 몰폴로지의 그런 디포미티는 동반되진 않습니다. 서브콘드랄에서의 프랙처니까요. 근데 이렇게 오스테오콘드랄 프랙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컴플리트한 ACL 럽처가 있는 환자인데 이렇게 포스테로 그런 라테랄 티비아 플라투의 컨투전과 함께 라테랄 페모럴 콘다일은 이런 식으로 서브콘드랄 프랙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아예 그냥 움푹 파인 오스테오콘드랄 프랙처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소견이 바로 그런 딥술쿠스 사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라테랄 페모럴 콘다일의 오스테오콘드랄 프랙처에 의한 것으로서 이렇게 그냥 서브콘드랄의 프랙처 라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더라잉하게 본 디포미티까지 동반되어서 서브콘드랄 본 플레이트에 그런 디프레션까지 생긴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언급해야 될 것은 또 종종 보게 되는 insufficiency fracture입니다. 서브콘드랄 insufficiency fracture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루트 테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라디알 테어가 있는 환자라든지 아니면 그런 파셜 매니섹토미를 하는 환자에게서 이런 프레셔를 그런 후프 컨테인먼트에 대한 그 감당하지 못하여서 이렇게 본의 그런 스트레스 프랙처가 이제 동반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브콘드랄 인서피션시 프랙처가 있을 때에는 이것이 가장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서브콘드랄 로케이션에 프랙처 라인이 있게 되고 그것에 대한 프록시말과 디스탈 그러니까 프랙처 라인을 중심으로 양쪽에 다 본매로 이데마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어쩌면 이제 가장 흔한 그런 서브콘드랄 인서피션시 프랙처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표현된 것처럼 프랙처 라인이 이레귤러하게 있고 그것이 이렇게 끝에 오픈 엔디드 프랙처인 것을 알 수 있고 좀 이레귤러한 프랙처 라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가끔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얘랑 비교했을 때 프랙처 라인이 어디가 프랙처 라인인지가 좀 잘 구분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은 서브콘드랄 본 플레이트가 굉장히 thickning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프랙처 라인이 안 보여서 이게 뭘까라고 이제 고민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이 프랙처 라인이 이런 그런 서브콘드랄 본 플레이트와 굉장히 인접하여 있어서 그것이 테크닝으로만 이제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환자 언더라잉하기에 그런 메니스칼 테어가 있고 익스트루전까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환자도 익스트루전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익스트루전 되어 있으니까 그 스트레스 프랙처가 잘 동반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브콘드 인서피션시 프랙처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그런 서브콘드 인서피션시 프랙처라고 알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브콘드랄 본 플레이트가 테크닝이 있는 것도 스칼레로시스가 있는 것도 역시 서브콘드 인서피션시 프랙처에 의한 소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브콘드 인서피션시 프랙처가 그게 만약 범위가 좀 크다든지 좀 더 진행을 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케이스로 그것이 이렇게 서브콘드랄 본 플레이트가 이제 디프레션이 되면서 그 사이에 이렇게 플루이드의 갭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플루이드의 갭이 이렇게 보이게 되어서 알티큘러 서피스가 디프레션이 됩니다. 이렇게 플루이드의 갭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플루이드 필드한 클래프트가 언더라인 서브콘드라 본 플레이트 아래에 이렇게 보이게 된다면 이것은 컬랩스된 그런 서브콘드라 인서피시 프랙처와 함께 세컨더리로 그런 오스테오 네크로시스가 이제 동반된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 중에서 이제 특히 사춘기 전후로 보이는 오스테오콘드라이티스 디세칸스입니다. 이것의 전형적인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메디얼 페모럴 콘다일이 라테라 인터콘들라 어스펙트에 생기는 것이 가장 흔한 그런 OCD의 예입니다. OCD를 보게 된다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이 OCD 자체가 스테이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스테이블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그림에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첫 번째 이렇게 자세히 써놨는데 이렇게 그런 OCD의 주변으로 오스테오콘드라 프래그먼트 주변으로 하이슨 인텐시티의 림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시스틱 체인지가 있다든지 여기처럼 이렇게 시스틱 체인지가 인접하여서 그런 시스틱 체인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런 오스테오콘드랄 그런 프래그먼트 사이로 카틸리지가 이렇게 로스가 있는 것을 보인다든지 피셔가 보인다든지 이게 이렇게 피셔가 보이죠. 이게 굉장히 언스테이블한 거죠. 그래서 아니면 아예 그냥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다든지 이것은 당연히 언스테이블한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언스테이블한 파인딩이 무엇인지 요 두 가지 요거 라인이 유난히 이렇게 하이스나 인텐스 라인이 보이면 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주변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틱 리전이 있습니다. 굉장히 네 MRI에서 본다면 이게 뭐지 싶은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몇 개만 간별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베이컬 시스트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이컬 시스트의 가장 흔한 위치는 메디알 가스트로네미우스의 메디알 헤드와 세미 멤브라노스 텐던 그 사이가 가장 전형적인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에이티피컬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두 개를 골라봤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베이컬 시스트가 메디알 가스트로네미우스 머슬 안으로 다이섹팅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베이컬 시스트가 다이섹팅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혹은 또 역시 또 종종 보는 것으로서 베이컬 시스트가 럽처됩니다. 럽처되어서 이렇게 인접한 구조물로 이렇게 플루이드 필드하게 이제 트래킹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온다면 한쪽 다리가 막 이렇게 부어서 왔기 때문에 뭐 DVT인가를 이제 의심을 해보면서 초음파를 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이제 이런 케이스들입니다. 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거 갱글리온 시스트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뭔가 험악하게 보이고 그럴 수 있는데 특히 이렇게 메디알과 라테랄 가스트로네미우스 머슬의 오리진 레벨에서 이렇게 멀티로큘레이티드한 그런 시스트들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인프라 파텔라 로케이션을 하고 있는 시스트들 이거 다른 환자이지만 이렇게 T1에서는 로우로 T2에서는 이렇게 플루이드 필드하게 로뷸레이티드한 양상의 이거 다 갱글리온 시스트입니다. 물론 헤만지오마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인프라 파텔라 헤만지오마 같은 경우는 플레보리스가 있다든지 뭐 조용 증강이 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간별점 인접하여서 베슬이 막 프라미넌트하다든지 간별점이 있지만 이렇게 갱글리온 시스트에 위치할 수 있고 이거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ACL이 있고 ACL이 언더라잉하게 약간 뮤코이드 디제네레이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ACL 내부나 그 인접하여서 이렇게 ACL 시스트 같은 것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벌사이티스도 이렇게 시스틱 리전으로 해서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벌사이티스 중에 하나가 파텔라 앞쪽으로 보이는 프리파텔라 벌사 그리고 파텔라 텐던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보다 깊은 곳에 딥 인프라 파텔라 벌사 그보다 슈퍼피셜 인프라 파텔라 벌사가 있어서 이제 각각의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파텔라 바로 앞쪽에 있는 프리파텔라 벌사이티스 그리고 파텔라 텐던보다 바로 앞에 있는 슈퍼피셜 인프라 파텔라 벌사이티스 그리고 파텔라 텐던이 기본적으로 텐디노시스가 있고 그런 TBR 투버클이 굉장히 프로미넌트한 것을 알 수 있고 그보다 깊은 곳에 딥 인프라 파텔라 벌사이티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액션 이미지에서 보면 이렇게 보일 수 있고 언더라잉하게 파텔라 텐디노시스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 말고도 메디알 쪽에서도 벌사이티스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메디알 코라테랄 리가멘트를 중심으로 하여서 그 MCL보다 깊은 곳에 그런 MCL 벌사이티스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 세미 멤브라노스 텐던이 있는데 이거 세미 멤브라노스 텐던 주변으로 이렇게 좀 감싸면서 약간 좀 이렇게 말군 모양 같이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보이는 것이 그런 세미 멤브라노스 벌사이티스가 보일 수 있고 이게 MCL인데 여기에 패스 안세라인 텐던이 있게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텐던이 있는데 이 텐던들을 감싸고 있는 그런 패스 안스라인 벌사이티스가 보일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미지를 본다면 MCL이 있고 MCL보다 깊은 곳에 그 MCL 벌사이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지타르 이미지에서 그런 세미 멤브라노스 텐던이 있게 되고 그것을 감싸면서 이 이미지에서 본다면 세미 멤브라노스 텐던을 감싸면서 그런 세미 멤브라노스 벌사이티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환자로서 이렇게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 안스라인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뭐지라고 생각해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 가끔 보입니다. 이렇게 패스 안스라인 벌사이티스가 이렇게 그런 패스 안스라인 그런 텐던 사이사이에 이렇게 벌사이티스가 있어서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니에서 이제 종종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좀 괴질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가우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가우트는 T1에서 이제 아이소, T2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약간 좀 하이포 인텐스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형증강은 뭐 이런 톱5가 뭐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조형증강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리가멘트 같은 것에서 이제 생기는 그런 톱5 같은 걸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아주 이로전 같은 것이 보인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텔라 텐던의 T1에서 약간 그런 로우 시그 아이소 혹은 약간 하이포 인텐시티의 그런 리전이 있고 T2 페셋 이미지에서 본다면 역시 약간 여기서 본다면 그래도 로우죠. 여긴 전반적으로 하이 시그널이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서 T1에서도 거의 뭐 인접한 머슬과 비교하였을 때 뭐 로우나 아이소 정도 시그널 가우트 생각보다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리가멘트 주변으로 이렇게 보인다면 가우트를 이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종 볼 수 있는 것이 PVNS입니다. 피그메이테드 빌로노듈라 시노바이티스인데 좀 약간 전형적인 위치는 이렇게 인프라파텔라 그런 페페드에서 이제 볼 수 있고 인터콘델라 노치 레벨에서 이렇게 가장 이렇게 진단에 좀 약간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이 T2 이미지입니다. T2에서 로우 혹은 인터메디에 시그널 인텐시티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PVNS를 이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그라디언트 이미지에서 굉장히 블루밍 아티팩트와 함께 더 까맣게 로우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인다 한다면 이것은 이제 PVNS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